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다. 9억 퇴사 후 몰락의 이유. 요즘 들어 퇴사는 곧 자유라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눈에 띄죠. 주변에서 적당히 돈 모아두고 퇴사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 같은 말을 하는 걸 자주 듣는데 막상 실천에 옮겨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곤 합니다. 특히 9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꽤 흔해요. 9억이라는 돈이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저 액수만 바라보다가 정작 제2의 인생 설계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실제로 9억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고 확 그만뒀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만난 사례들을 이야기해 보려 해요. 구어체로 편하게 전할 테니 내 일처럼 들여다보시면서 은퇴 준비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착각에서 시작된 잘못된 은퇴 계획. 9억? 나 정도면 벌써 파이어족 아닌가? 이렇게 말하며 당당하게 퇴사 버튼을 누른 사람이 많아요. 퇴사 당시에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죠. 통장에 9억이면 이자만 받아도 괜찮을 것 같고 적당한 투자로 매달 생활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사 후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제 출근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다. 라는 해방감은 딱 몇 달 뿐이죠. 그 뒤부터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불안감이 몰려와요. 심지어 세금, 보험료, 주거비, 생활비, 가족 지원금 등등 내야 할 돈은 계속 쌓이는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통장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내가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데 이미 돈은 어느 정도 써버렸고 아직은 재취업도 하지 않은 상황. 기왕 퇴사했는데 다시 취업할 곳을 찾으려니 예전만큼 조건이 좋지도 않고요. 이때부터는 은퇴 생활이 아니라 사실상 막막한 백수 생활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아래 사례 3가지를 통해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살펴볼게요. 2. 사례 1 중소기업 20년 근무 후 퇴사한 김상민 가명 씨 이야기. 내가 20년이나 일해서 9억 가까이 모았으면 이제 좀 즐겨도 되지 않을까? 상민 씨는 중소기업에서 20년을 일하며 부지런히 적금을 들고 퇴직금과 사내복지, 주식으로 조금씩 모아 드디어 9억 정도를 손에 쥐었어요. 그는 매일같이 휴가도 제대로 못 쓰며 뛰었고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돼볼 차례야 하고 다짐하며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걱정했죠. 아이들도 아직 학비 들어가야 할 나이인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는 말이 오갔어요. 하지만 당장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라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퇴사 직후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대요. 매일 늦잠 자고 아이들과 여행도 다니고 그간 해보지 못했던 취미생활도 마음껏 즐겼죠. 이 맛에 파이어족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퇴사 후 정확히 1년 차였어요. 아이들 학비, 생활비, 주거비, 예상 밖 의료비 병원 갈 일이 갑자기 생겼다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까지. 매달 빠지는 돈이 상당했고 주식도 잘 굴려지지 않아 손해를 보았습니다. 어느덧 9억이 7억 밑으로 떨어지자 불안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쯤 되니 내가 계속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어 여기저기 취업문을 두드렸지만 20년간 한 회사에서 일하던 경력과 특별한 전문성이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들어간 회사는 연봉이 예전보다 훨씬 적었죠. 더 큰 문제는 건강마저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그만큼 지출은 늘고 그때서야 난 그냥 퇴사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계획이 제대로 없었구나라고 크게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3. 사례 2 부동산 투자에 올인했다. 낭패본 박주영가명 씨 이야기. 요즘에 다들 부동산 하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잖아. 9억이면 웬만한 갭 투자 가능하겠지. 주연 씨는 명퇴를 권유받아 50대 초반에 회사를 나왔어요. 그동안 받았던 퇴직금과 마련해둔 예적금, 그리고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 나온 지원금까지 합쳐 9억 조금 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으로 한방 노려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부동산 값이 올라서 대박 났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문제는 주연 씨가 제대로 된 부동산 지식이나 상담 없이 유튜브 몇 개 보고
퇴사금 대부분을 투자해버렸다는 겁니다. 당장 월세 들어올 테니 생활비도 해결될 거라 믿었지만 막상 구매한 지역은 개발이 늦어지고 세입자도 잘 안 구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세는 생각보다 오르지 않았고 대출 이자와 유지비만 계속 들어갔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이자가 퇴직금에서 계속 나가니 불안함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어느 순간부터 주연 씨는 뭘 잘못했는지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갑자기 난 이제 여기서 평생 월세 받으며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하면서 새삼스레 공부를 시작해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팔기도 애매한 부동산,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예기치 못한 수리비와 각종 세금 폭탄 결국 남편 월급에 또다시 기대게 되니 오히려 그럴 거면 그냥 회사 더 다닐 거리라는 후회가 밀려들었다고 해요. 4. 살에 3월 200이면 충분하다. 착각한 노윤희가명 씨 이야기. 나는 돈을 크게 쓰는 편도 아니고 한 달에 200 정도면 살 수 있어. 윤희 씨는 싱글이라 지출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9억 정도를 모았을 때 한 달에 20만 300 정도면 충분하지 뭐라고 자신만만하게 퇴사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사회생활을 그만두니 외부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폭발했어요. 사람도 만나야 하고 여행도 다녀야 하고 자기계발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죠. 게다가 몸이 아프면 회사 다닐 때처럼 단체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고 국가보험이나 개인실비 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이 생기니 여기에 또 돈이 들어가죠.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하던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9억이 영원히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속도는 퇴사 전 예상의 2배, 3배였다고 합니다. 결국 윤희 씨는 불안이 커졌고 그래서 당장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는데 아니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은 자괴감이 들었다고 해요. 더군다나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많아봐야 한 달에 10만 150만 원. 오히려 체력만 소비하고 서러운 느낌이 들면서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죠. 윤희 씨는 내가 9억으로 부족함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금방 줄어들 줄은 몰랐다라며 결국 1년 만에 원치 않던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5. 왜 9억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례들을 보면 분명 9억이라는 돈은 절대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될 수 있어요. 물가 상승과 예기치 못한 지출.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매년 34%씩 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퇴사 후 시간은 많은데 소비는 늘어나는 구조예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도 예상보다 커집니다. 은퇴 후 삶의 방향성 부재 일 그만두고 나면 내가 뭘 할까? 를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막상 시간과 돈이 주어졌을 때 당황합니다.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꼬리를 물고 늘어나요. 불확실한 투자, 퇴직금을 불려보겠다고 무리하게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이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면 손실 위험이 높아요. 주변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성공 사례가 드라마틱해서 들릴 뿐이지 실패 사례도 부지기수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재취업과 건강의 함정. 퇴사 전에는 아직 내 몸은 멀쩡하고 일하려면 언제든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취업 문턱은 높아지고 건강 문제도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어요. 6.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래, 9억도 안심할 수 없다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은퇴 준비란 단순히 얼마 모았느냐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다음 몇 가지 포인트를 꼭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퇴사 시점 재점검. 정말로 지금 퇴사해도 되나? 혹시 회사에서 좀 더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안정적인 급여 흐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훗날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지출 구조 파악. 한 달에 실제로 얼마나 나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대출 이자나 보험, 세금 등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투자 및 자산관리 공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남들 따라 하기보다는 본인이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의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2의 커리어 혹은 소일거리 준비.
완전히 일 안 하는 삶보다는 몸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습니다. 설령 적은 수입이라도 계속 유입이 있고 삶의 활력도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건강관리. 은퇴하면 의외로 더 운동하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생활 패턴이 무너져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식습관, 운동 습관을 잘 잡아둬야 의료비 부담도 덜고 삶의 질도 지킬 수 있어요. 7. 마무리하며.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다. 9억 퇴사 후 몰락의 이유라는 문장을 보며 혹시 나도 비슷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셨나요? 사실 9억이라는 수치는 각자 상황에 따라 많은 돈일 수도 적은 돈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그 돈을 관리하고 어떤 삶의 방향성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오늘 소개한 3가지 사례처럼 제대로 된 계획과 준비 없이 그냥 돈 좀 있으면 되겠지 하고 퇴사 버튼을 누르면 의외로 빠른 시간 안에 그 돈이 바닥을 보일 수 있거든요. 게다가 재취업도 쉽지 않고 사회적 지위와 자신감이 낮아지면서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 혹시 지금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적어도 23년치 현실적인 지출과 인생 플랜을 꼼꼼하게 그려보시길 권합니다. 모아둔 돈이 나를 평생 책임져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지키고 내 삶의 가치를 지키면서 길게 지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해요. 은퇴 후에야말로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은퇴라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단계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미리 설계해두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꽤나 달라집니다. 9억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기 전에 스스로가 그 돈을 지혜롭게 다룰 계획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은퇴 후에 맞이할 삶이 진정한 행복이길 바랄게요.